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어제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호관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다시 조정된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미 중남부 지역의 강력한 토네이도로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로 찬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은 8대0 인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호칭도 전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10년도 안 돼서 대통령을 2명 파면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선고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인성 기자, 네. 결론을 보면 모든 쟁점에서 위헌, 위법이 인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과, 판단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첫 헌법적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을 저질러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해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이 헌법소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어제 관세 발표 여파로 말 그대로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6% 가까이 내리는 등 주요 지수 3개가 모두 3% 이상 폭락했습니다. 3%대 하락한 유럽 주식시장을 포함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내림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세는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나이키와 애플이 각각 14%와 9% 이상 하락하는 등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위축 우려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And that means less demand, and that means fewer people employed, and that means less need for capacity expansion and less investment.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충격에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에게 관세 발표는 수술이었고 이제 수술이 끝났다며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각 지역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체 대표 애니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뉴욕에서 음료를 제조해 국내 각 지역으로 유통하지만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Our bottles will go up an additional 9%, so that's an additional 34% tariff that we will have to figure out how to absorb. Our honey is from Brazil, that's an additional 10%. Our berries tea blend comes from Germany, that's an additional 20%. 기능성 건강음료라 이미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NEC는 직원의 90%를 줄이고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Seeing today the Liberation Day global tariffs just makes me feel better about making such a unbelievably difficult decision. 부활절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 업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을 수입해 들여오는 탓에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도매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Everything's coming from South America, Ecuador, some from Colombia. And so, you know, it's unfortunate, but that's what we have to deal with. 수제 맥주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주에는 500개의 크고 작은 맥주 양조장들이 있는데 맥주 캔 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늄과 맥주 생산 원료인 메가보리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에 자칫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지사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nd I'm worried about the impacts on Pennsylvania businesses once those tariffs hit, and other countries then hit us back with retaliatory tariffs. 한편 상호 관세는 지역 한인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이나 원단,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한인 사업체의 경우 34%, 한국산 식품과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대 효과에 앞서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 부과 이후 세금 감면 등의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증시가 급락했지만 아주 잘 되고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마이클 심 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는 KBS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오늘 상호 관세에 따른 경제적 여파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 예측의 그 정도, 디그리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마 단기적인 현상이고 조금 그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 보면 뭐 한 1, 2주 정도면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경제적 여파로 보면 월가는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경고하고 있고 경제가 이미 둔화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관세는 미국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심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래 간다면 이 현상이 당연히 불리하겠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미국 전체 국가 또 미국 같은 지도 위치에 있는 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개인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본인이 재선을 해야 할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선거는 아직도 1년 반 이상 남았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나 또는 공화당 전체를 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조기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자간 협의나 뭐 양자간 협의로 해결하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경제 사이즈를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관세 부과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괄 관세로 해서 어느 나라든지 10%를 지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별에 따라서 25%, 35%,
어떤 나라는 그 이상 뭐 46%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봐도 미국이 최소한 15% 한 30% 이하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이제 그 대결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더 올릴 여지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더 올리면은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계속해서 가면 룸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올릴 수 있는 그 룸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어떤 나라는 뭐 60%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기는 게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경제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술이 끝났고 환자는 살아서 회복 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계획으로 전 세계의 관세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증시는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어 각 국가들의 관세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발 관세 폭탄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6%에서 25%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입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기재됐습니다. 전날 26%에서 수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 숫자가 다른 이유를 미국 정부에 문의하며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와 스위스 등 10여 개국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 때와 행정명령 부속서가 달라 이 또한 수정됐습니다. 최종 관세율을 수정한 이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백악관은 관세 철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 national emergency. He's always willing to pick up the phone to answer calls, but he laid out the case yesterday for why we are doing this.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미국은 이용만 당해왔다면서 상호관세가 미국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And the rest of the world wants to see is there any way they can make a deal. They've taken advantage of us for many years. For many years we've been at the wrong side of the ball. 이런 가운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이 지적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없애야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정도 문제 삼으면서 비관세 장벽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They wouldn't let McDonald's bring in French fries because they couldn't prove the origin of the French fry. That is not a tariff. That is called a non-tariff trade barrier.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선 예외 없이 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캐나다는 이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지만 불발 시엔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 보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로부터 20%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 EU, 중국, 한국보다는 낮은 관세율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인 만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발효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 25% 관세에 EU산 상품 20% 상호 관세까지 시행되면 전체 대미 수출의 70%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EU산 제품에 부과될 추가 관세는 약 800억 유로, 우리 돈 1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약 70억 유로였던 추가 관세 시행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EU는 직격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 제약 부문 등과 전략적 대화를 수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협상 불발 시 보복 관세 카드를 경고하면서도 우선은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t is not too late to address concerns through negotiations. We will work towards reducing barriers, not raising them. 하지만 EU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협상 불발 시 우선 오는 9일 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회원국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 보복 관세안이 통과되면 오늘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한 달 뒤부터 관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 각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우주와 와인, 패션 부문 등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업계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당분간 프랑스 기업이 대미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을 위해 141억 유로, 약 22조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EU보다 높은 31%의 상호 관세를 맞은 스위스 정부뿐 아니라 10% 관세만 적용받게 된 영국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과 협상 타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중남부 여러 지역에 또다시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테네시주 북쪽에 자리한 인디애나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체는 물론 철제로 제작된 건물 지붕까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텍사스주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르기까지 중남부 전역에 강력한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우가 집중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걸프만에서 중부로 유입된 수분이 불안정한 대기를 타고 강한 폭풍우로 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네시주 서쪽에 있는 아칸소주의 피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토네이도에 흩날린 차량들은 종이컵처럼 구겨졌고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힘없이 무너진 모습도 보입니다. 피해 지역 중심에 자리한 테네시주는 한밤중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젯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쓸었다고 전했습니다. The siren tornadoes going out, so we listen. We all just out there chilling, you know. So boom, I walking down the street. Next thing you know, I look up, the sky is getting black and blacker, and it's lighting up green lights, and it's making a formation of a twisted tornado going on. 중남부 일대를 덮친 강력한 토네이도는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로 하천이 곳곳에서 범람하면서 도시의 기능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인디애나와 켄터키, 아칸소와 테네시, 미시시피, 미주리주 등 중남부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많은 양의 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주말까지 홍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테네시주에서 5명, 인디애나주에서 1명, 미주리주에서 1명 등 총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1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호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 스파의 전직 직원들이 스파 내부의 청결 상태가 최악이라고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스파 전직 직원 3명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베트하우스의 윌리엄스버그 지점을 방문한 후 요로 감염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는 온수 욕조 등 스파 내부가 청결하지 않았고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하우스는 2019년 윌리엄스버그의 문을 열었고 이후 플랫아이언으로 확장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180에 마사지, 스크럽, 온천, 풀 편의시설, 사우나, 스팀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의 소유주인 트래비스 탈메지와 제이슨 굿만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을 사용해 이용하는 이 스파는 일주일에 최대 4,00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부가 조사한 결과 2022년 이후 3.11에 접수된 곰팡이와 실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불만 17건에 대해 반복적인 검사를 거친 결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가 입수한 영상에는 스파 내부에 작은 벌레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직 직원은 스크럽 룸 바닥에 물을 뿌리면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스파는 틱톡에 곰팡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주장을 게시한 전직 직원 중 한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직 직원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직원들은 사우나 구역, 수영장, 탈의실 등에서 자주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고 불청결한 환경 등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원은 성희롱을 겪었고 이로 인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꼈고 습진이 악화되고 천식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 유산을 했고 즉시 해고 수당 없이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22만여 달러의 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LA 지역 산불 피해 한인 돕기 성금 모금액이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22만 6천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LA와 시애틀, 샌호제, 아리조나, 또 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에 계신 한인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 피해 한인을 돕는데 함께하고 싶다며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LA 한인회는 산불 피해자들의 고통은 앞으로가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모금된 성금 100%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현재 접수된 39건의 산불 피해 주민들은 오는 11일까지 한인회로 오셔서 체크를 수령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후원자들에게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옥타 LA가 함께 미 관세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8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열릴 예정으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상호 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한인과 한국 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 참여는 무료지만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옥타 LA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